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심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슴이 아닙니다. 바로 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발이 대신 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이 신호를 놓쳐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분들은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다리가 좀 붓는 것 같아서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25년간 노인병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신부전으로 쓰러지는 분들의 발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명확한 신호가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양말을 벗으실 때 한번 보십시오.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신었던 신발이 저녁이 되면 꽉 끼지 않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심장이 발을 통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무서운 건 이겁니다. 신부전 진단을 받은 분들의 50%가 5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그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신호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신호들은 병원에 가기 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충제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실에 78살 김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처음엔 다른 문제로 오셨는데 진료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다리는 어떠세요?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붓긴 하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르신의 발목 부분이 유난히 통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벗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깊은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언제부터셨어요? 글쎄요, 1~2달 정도?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이래요.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이 있으신지, 계단 오르실 때 숨이 차신지, 누워서 주무실 때 베개를 높게 베시는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놀라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요즘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도 베개를 2개 베야 편해요. 근데 이게 다 나이 때문 아닌가요? 저는 바로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초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다리가 좀 붓는 줄만 알았어요. 심장이 나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발도 안 붓고 밤에도 잘 자고 계단도 거뜬해요. 그때 선생님이 발을 봐주신 게 저를 살린 거예요.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사실 1년 전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양말 자국이 생기기 시작한 게 1년 전이었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도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만약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더 빨리, 더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신호를 놓치고 계시지 않으신가 싶어서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으로 진단받는 분들 중 70%가 초기 증상을 알았더라면 더 빨리 병원에 갔을 텐데 라고 후회하신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80%가 발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이 보낸 신호를 놓쳤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된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리신다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발의 신호를 알아채고 조기에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심장이 나빠지면 발에서 먼저 이상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뛰면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 보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곳, 그러니까 발까지 피를 보내는 게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중력이 있잖아요. 피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발에 피와 수분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고입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중력 때문에 수분이 점점 발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누워서 자는 동안 다시 순환이 되면서 아침에는 붓기가 빠집니다. 하지만 심부전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도 붓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의 온도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피부 색깔도 변합니다. 건강한 발은 분홍빛이 돌지만 순환이 안 되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주빛이나 검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발은 심장의 거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발이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심부전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 다음엔 날씨 때문인가 봐 하고 또 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에 가면 이미 심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심부전으로 처음 진단받은 분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5년입니다. 절반이 5년 안에 세상을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일부 암보다도 예후가 나쁜 수준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치료하면 10년, 20년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신호가 중요한 겁니다. 발이 보내는 신호는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알아채고 빨리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심부전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신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심부전의 가장 초기 증상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발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6가지 신호입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심부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심부전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노인병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논문과 연구 결과,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심부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3가지 이상 해당되면 이건 경고가 아니라 적신호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보내는 신호는 이미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신호들을 기억하셨다가 오늘 저녁 양말을 벗으실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과거에 심장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양말 자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양말을 벗으실 때 한번 보세요. 발목 부분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지 않으신가요? 정상적인 사람도 양말 자국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발목을 꾹 눌렀을 때 푹 들어가고 손을 떼도 한참 동안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다면 이건 부종입니다. 의학 용어로 함요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종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심장이 피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서 발의 수분이 고이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신었던 양말이 저녁에 벗을 때 발목에 박혀 있어요. 마치 고무줄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매일 저녁 양말을 벗으면서 3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3분 후에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초 정도 눌렀다가 떼었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있으면 이건 부종입니다. 두 번째 신호. 신발이 꽉 끼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신었던 신발이 저녁이 되면 유난히 꽉 끼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평소에 신던 신발이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발 사이즈가 갑자기 커질 리는 없습니다. 발이 부은 겁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 되면 신발끈을 풀어야 편하거나 신발을 벗었을 때 발등에 신발 자국이 남아있다면 이것도 부종의 신호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편한데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슬리퍼만 신고 다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신발을 벗은 후에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아침에 비해서 발이 더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호, 발의 온도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요즘 유난히 차갑지 않으신가요? 양말을 신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고 밤에 자다가 발이 차가워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발이 차가운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쪽 발만 유난히 차갑다면 이건 혈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양쪽 발이 모두 차갑다면 순환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으로 발을 만져보세요.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까지 골고루 만져보시면 됩니다. 손에 비해서 발이 확연히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피부 색깔의 변화입니다. 발의 피부 색깔을 한번 보세요.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발목 부분이 검붉거나 자주빛을 띠지 않으신가요? 건강한 발은 은은한 분홍빛을 띱니다. 하지만 순환이 안 되면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한 건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검붉거나 자주빛은 피가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발이 요즘 이상해요. 마치 멍든 것처럼 검푸른 색이에요. 바로 그 신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밝은 곳에서 발을 봐야 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발의 피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양쪽 발을 비교해 보시고 손의 피부 색깔과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쥐가 나는 이유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발 근육까지 피가 잘 안 가니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쥐가 자주 난다면 이건 순환장애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할 때는 발가락을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순환을 개선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 발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입니다. 요즘 들어서 다리가 유난히 무겁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도 순환장애의 신호입니다.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쉽게 피로해지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요.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본인의 다리 상태를 느껴보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하다면 이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양말 자국, 신발이 꽉 뻗기는 느낌, 발의 차가운 온도, 피부 색깔의 변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그리고 발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도 해당 안 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 정도 해당된다면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3가지 이상이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체중을 재보세요. 갑자기 이틀 사이에 2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이건 부종 때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매일 저녁 양말을 벗으면서 발을 한번 봐주세요.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발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양말 자국이 있는지, 발이 부었는지, 피부 색깔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에게 발을 보여주세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가족이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염분을 줄이는 겁니다. 찌개나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한 국자 덜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염분은 몸의 수분을 저류시키기 때문에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하루에 65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반 모만 매일 드셔도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단백질은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바나나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3가지 식품만 기억하세요. 두부, 바나나, 녹색 채소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을 10번씩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앉아 계실 때는 이 시간마다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다리를 벽에 기대서 1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심장보다 발을 높게 하면 중력 때문에 고였던 수분이 다시 순환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피하세요.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3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시거나 잠깐이라도 걸어주세요. 꽉 끼는 양말이나 신발도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술과 담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키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씩 발 마사지를 한 신부전 환자들의 부종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발 마사지는 간단합니다. 발바닥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눌러주세요. 하루에 10분씩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발을 한번 봐주시고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니,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숨이 차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때입니다. 특히 누워있으면 숨이 차서 앉아 있어야 하거나 베개를 서너 개 높이 베야 잠을 잘 수 있다면 이건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둘째, 이틀 사이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을 때입니다. 이건 몸에 수분이 급격히 고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넷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퉁퉁 부었을 때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부었다면 이건 혈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째,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하게 어지러울 때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뇌로 보내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 중 70%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증상을 참고 버티다가 악화된 상태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신부전으로 한 번 입원하신 분들 중 30%가 6개월 안에 다시 입원합니다. 그리고 재입원할 때마다 사망률은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넘기다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폐에도 수분이 차고 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장도 나빠집니다. 온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국 연구 결과를 보면 심부전 환자 중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관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5년 생존율 차이가 20%나 됐습니다. 20%입니다. 10명 중 2명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뭘까요? 바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을 함부로 따라 하지 마세요. 특히 소금을 완전히 끊는다거나 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심부전은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민간요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심부전 약은 평생 드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서 하고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약을 끊으셨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심부전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한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매일 발을 봐주세요. 매일 체중을 재보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세요. 약을 꾸준히 드세요. 생활 습관을 관리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78살에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 81살이십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뵙는데 건강하게 걸어서 오셨더라고요. 얼굴에 혈색도 좋고 다리 붓기도 없고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어르신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밟아요. 아침마다 체중도 재고 약도 빠짐없이 먹고 산책도 매일 해요.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 발을 봐주신 게 저를 살렸어요. 만약 그냥 넘어갔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발이 보낸 작은 신호 하나를 알아챈 것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도 같은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멈춥니다. 하지만 발은 다릅니다. 발은 심장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나 좀 힘들어. 도와줘. 병원에 가봐. 라고 외칩니다. 오늘 저녁 양말을 벗으실 때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발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양말 자국이 있는지, 발이 부었는지, 색깔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발도 한번 봐주세요. 이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발을 보는 3분, 매일 체중을 재는 2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